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고장의 중심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네 번째 이야기 새로 생긴 중심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 한 고장의 모습이 담긴 그림 지도인데요. 동그라미 표시가 왼쪽, 오른쪽 두 곳에 되어져 있죠. 두 곳 모두 이 고장의 중심지예요. 왜 두 곳 모두 고장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냐면요. 왼쪽에도 건물이 많이 세워져 있고요. 오른쪽에도 건물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많은 건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활동을 이곳에 와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두 곳 모두 많이 모일 거기 때문에 두 곳 모두 고장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왼쪽은요, 새로 생긴 중심지이고요. 오른쪽은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예요. 왜 왼쪽이 새로 생긴 중심지냐고요? 왼쪽의 모습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역이 있어요. 그쵸? 기차역은 새롭게 생긴 그러한 교통시설일 거고요. 큰 규모의 기차역이 있거나 그리고 아파트 대형마트와 같은 큰 건물이 왼쪽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왼쪽이 오늘날 새로 만들어진 그런 중심지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로의 모습도 보세요. 오른쪽은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하게 생겼죠? 그에 비해서 새로 생긴 중심지 왼쪽은요 도로가 좀 더 넓고 크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건물, 높은 건물이 많고 그리고 도로의 모습도 좀 더 크고 넓은 그런 특징을 갖추고 있는 걸 통해서 왼쪽이 새로 생긴 중심지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 외에 고장에는요 새롭게 중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기차역이 있는 중심지이고요. 얼마 전에 새로 생겨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그런 곳입니다. 규모가 큰 기차역 그리고 큰 건물에 해당하는 아파트 대형마트 등이 새로 생긴 중심지에 있구나. 다시금 정리가 되었을까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오른쪽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 같은 경우는요. 건물이 많긴 많은데 낮은 건물이 많아요. 기차역보다는 규모가 작은 버스 터미널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로의 모양도 아까 전에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왼쪽보다는 좀 좁아요.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게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고장에서 오래전부터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시장이 있고요. 옛날부터 시장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버스를 탈 수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요. 주택 그리고 병원과 같은 건물이 있긴 있지만 건물이 아주 높지는 않구나. 그리고 건물들이 세워진 지 오래되었겠구나.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비교가 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 고장에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 새로 생긴 중심지 두 곳이 있는 걸 나란히 비교했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두 중심지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 생겼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 차이로부터 달라진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특징들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슷한 점, 두 곳 모두 중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 차가 많이 다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모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건물들이 모여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일,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게 비슷한 점이 되겠습니다. 두 곳 모두 중심지니까 당연히 이런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점, 새로 생긴 중심지는 중심 교통시설이 기차역이었어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는 가장 핵심이 되는 교통시설이 시외 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차역이요. 규모 면에서 버스 터미널보다 훨씬 더 커요.
이 커다란 규모의 기차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옛날보다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차역 같은 게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에 가서 볼 수 있기보다는 오늘날 새롭게 생긴 중심지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구나 비교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요, 새로 생긴 중심지는 크고 높은 건물이 많아요. 그에 비해서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는 낮고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새로 생긴 중심지는요, 도로가 넓고 커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는 도로가 좁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가장 핵심이 되는 교통시설이 다르구나. 건물의 모습도 다르구나. 도로의 너비도 다른구나. 다른 점 비교가 되었을까요? 선생님이 조금 더 생생하게 사진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자, 새로 생긴 중심지, 높고 큰 건물이 많습니다. 라고 했죠. 이런 모습이겠죠. 큰 도로가 있다라고 했죠. 아,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에 비해서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는 낮고 오래된 건물이 사진 속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좁은 도로가 사진 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심지라고 하더라도요,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 새로 생긴 중심지의 모습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라는 거 잘 비교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과 함께 두 중심지의 비슷한 점, 다른 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 고장에 있는 두 중심지의 모습은 다른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심지라는 점에 있어서 비슷한 점도 있어요. 새로 생긴 중심지는 큰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요. 크고 높은 건물들이 많고 교통시설이 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는 상점들이 여러 개의 건물에 나뉘어져 있고요. 도로가 좁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며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모인다는 점은 옛날이든 새로 생긴 오늘날이든 비슷한 점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새로 생긴 중심지 관련된 첫 번째 개념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 고장의 중심지가 두 곳이었던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한 곳은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이고요. 또 다른 곳은 새로 생긴 중심지다 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중심지가 새로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잖아요. 왜 중심지가 새로 생기는지 까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심지가 새로 생기는 까닭 첫 번째, 교통이 발달하면 중심지가 새로 생기거든요. 교통의 발달과 관련해서 기차역이 생긴 그런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차역이 생기면서 어떻게 중심지가 새로 생기는지 과정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기차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작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기차역이 생기게 됩니다. 기차를 타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겠죠. 이런 사람들이 쉽게 기차역에 오게 하기 위해서 기차역 주변에 도로가 점점 커져요. 그러한 식으로 큰 길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버스도 더 많이 다니게 될 거예요. 기차역 가까이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는 버스 정류장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차역 주변에 올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 와서 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집도 만들어지고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도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곳의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네요. 그러한 곳이 중심지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고장의 중심지가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고속열차를 타고 다른 고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차역이 만약에 고속열차를 탈 수 있는 그러한 기차역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곳에 오면은 정말 빨리 다른 고장에 갈 수 있는 고속열차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고속열차 등을 타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거죠. 중심지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기차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심지에 모이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차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여 다른 고장에 갈 수도 있고요. 거꾸로 다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기차역을 쉽게
이용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차역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큰 길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에 맛있는 식당도 쉽게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요, 이곳을 중심지로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아, 기차역이 생기면서 새롭게 중심지가 만들어지기도 하는구나. 중심지가 새로 생기는 까닭. 이해가 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요. 중심지가 새로 생기는 까닭을 세 가지 기준으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미 교통이 발달되면은 교통이 발달된 곳이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라는 거 하나 확인했어요. 기차역이 생기는 게 교통이 발달하는 모습이죠. 기차역이 생겨서 그리고 큰 길이 생겨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중심지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통신이 발달되면서 새롭게 중심지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통신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처럼 인터넷을 쉽게 이용해서 여러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쉽게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맛집 이런 걸 이제 검색어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고장에 맛집이 있는지 여러 정보들이 쭉 화면을 채울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정보를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서 소개된 맛집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만 고루한 과정으로 맛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고장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인터넷을 이용하여 맛집을 검색했고 똑같은 맛집에 많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인터넷과 같은 통신의 발달로 특정 고장의 맛집이 유명해진 거죠.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장에 가게 된 거죠. 맛집 주변이 고장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요.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이 중심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다른 고장의 중심지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면서 새로 중심지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롭게 건물이 만들어져도 새로 만들어진 건물을 중심으로 중심지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새로 건물이 생긴다.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 건물이 새로 생겼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백화점은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파는 커다란 건물이잖아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백화점에 가서 사기 위하여 그곳에 많이 모이게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당연히 백화점 건물이 들어선 그곳이 고장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요.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이 생기면서 새로운 중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비슷한 일을 하는 건물들이 한 곳에 들어서면서 그곳 자체가 새로운 중심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아과 병원, 내과 병원, 안과 병원 이런 식으로 병원은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러한 시설이 한 곳에 모두 모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전체가 아빠는 뭐 눈이 좀 안 좋아서 안과를 간다. 우리 친구는 또 배가 아픈가 봐요. 우리 친구들이 배가 아플 땐 소아과를 가곤 하잖아요. 우리 친구도 또 소아과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엄마는 또 감기가 콜록콜록 걸려서 내과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온 가족이 손에 손을 붙잡고 여러 병원 건물이 모여있는 그곳에 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뭐 병원이 한 곳에 많이 모이게 되면은 그렇게 비슷한 일을 하는 건물들이 한 곳에 들어서면서 그곳 자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곳이 새로운 중심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를 개최했거든요. 그때 월드컵 경기장이 커다란 건물로 들어선 고장이 있어요. 월드컵 경기가 끝난 후에도 축구 경기가 열리고 경기장 안에 영화관, 박물관 등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요 월드컵 경기장과 그 주변 시설을 이용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곳 자체가 여가 생활의 중심지가 새롭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교통이 편리한 곳에 병원이라든지 약국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찾게 되면서 그곳이 새로운 고장의 중심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고장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고장 사람들도 이곳에 병원이 많고 치료를 잘한대 라는 소문 듣고 이곳에 모이게 되면서 고장의 중심지로 발전을 할 수도 있겠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요.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가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엔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변화,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진에는요, 시장의 모습이 옛날, 오늘날 두 개로 나뉘어져서 소개되어 있어요. 시장이라는 곳은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옛날이든 오늘날이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예요. 여러 물건을 모아두고 판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옛날이든 오늘날이든 시장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진에서부터도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 옛날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게들이 들쑥날쑥 좀 복잡하게 자리 잡혀져 있죠. 그리고 길이 좁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곳저곳 오갈 때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게다가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오면은 비를 맞고 물건을 사야 돼요. 불편하죠, 이래저래. 주차장도 없어서 차를 끌고 시장을 볼 수도 없어요. 많이 불편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대형마트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네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대형마트에 찾아가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이 잘 안 팔리자 안 되겠다. 우리 시장도 좀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도록 하자. 그래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오게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요. 가게들이 길을 따라 잘 정돈되는 식의 변화를 겪게 돼요. 물건을 사기 좀 더 편리해졌죠? 그리고 지붕도 만들어져서 비가 와도 물건을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처럼 주차장이 있어서 편리한 그런 시장 보는 일이 이루어졌고요. 상품권으로 대형마트처럼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서 옛날보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중심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기 위하여 변화되는 경우가 있구나. 정의가 좀 되었을까요? 자, 시장이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이미 설명했죠?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시장이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변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가 변화된 예로 골목길의 모습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좁은 골목길 오가는 게 너무 불편해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안 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벽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곳에 가면 여러 그림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특한 그림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곳에 더 많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중심지의 모습이 변화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거 잘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가 변화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하나 더. 옛날에 탄광이 있어서요. 자, 중심지였던 마을이 크게 탄광이 쇠퇴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쇠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자, 석탄이 많았던 땡땡 고장은 탄광 주변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면서 많이 모이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심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석탄보다 석유를 많이 쓰게 되면서 석탄을 캐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땡땡 고장에 석탄 박물관이라고 해서요. 석탄을 이용한 관광시설을 새롭게 만들고 난 뒤 이런 관광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이 고장을 찾으면서 쇠퇴했던 이 고장이 다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쇠퇴한 고장 중심지가 다시 중심지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선생님이 그냥 넘어갔던 이 내용은 앞에 사진과 관련해서 이미 말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길은 작고 구불구불해서 사람과 차가 다니기 어려운데 고장 사람들이 이 길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그림을 그려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골목길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옛날부터 있던 중심지의 변화 관련된 이야기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